오늘 영상은 우리 팬들께서 너무나 좋아하시는 장옥진 선생님의 기법을 한번 들여다보려고 해요. 이 기법은 많은 사람이 쓰고 있는데도 이름도 모르고 그냥 이런 기법이 있다 이 정도는 알고 계시는데, 이제 정확하게 이제 말씀드리는 게 또 좋으니까, 우리나라는 박수근, 이중섭, 장욱진 이런 선생님들 굉장히 좋아하시거든요. 굉장히 한국적이고 또 그 스토리가 굉장히 뭐라 그럴까 좀 이 우리 정서와 이제 딱 들어맞는 그런 그림을 그리시는 분들이시기 때문에, 특히 장욱진 선생님 같은 경우는 지금 전시를 하고 계세요. 그 덕수궁 현대미술관에서 지금 오랫동안 전시를 하고 있는데 아직도 할지는 모르겠어요. 지난달엔 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었는데, 꼭 놓치지 마시고 보시길 바라고요. 장옥진 선생님이 쓰시던 기법은 제가 이제 설명을 자세히 드릴 거니까 한번 제가 드린 설명을 보시고 또 감상을 하시면은, 특히 이제 취미로 하시는 분들이나 미술 학도들이나 이런 분들은 보면은 굉장히 도움이 되실 거예요. 그래서 오늘 그 영상을 만들고 있으니까 한번 관심 있게 봐주시기 바라고요. 어, 이 장옥진 선생님은 저하고도 1980년도 초반에는 저하고도 안면이 있으시고 하셔가지고 여러 대화도 많이 나눴기 때문에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. 장욱진 선생님은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지만은 이 그림 사이즈가 작아요. 작은 대신 무릎팍에다가 올려놓고 그리신다고 이제 그런 얘기도 많이 하시고 그러는데, 아마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어떤 기법이라든가 이런 거를 설명을 드리면은 훨씬 더 이해하시는데 도움이 될 거예요. 똑같이 반복적인 말이지만은 일단 준비물부터 알아보겠습니다. 준비물은 우선 이제 테레핀하고 린시드를 조금 섞은 그거를 조금 준비했어요. 왜냐면 이 물감을 두껍게 바르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이 반드시 이렇게 좀 얇게 바를 필요가 있어가지고, 그다음에 캔버스는 3호짜리를 준비했는데 이제 아사천을 이제 준비를 했어요. 이제 조직은 한 465, 그 넘버죠. 이 벨기에 째들은 그렇게 넘버가 있는데, 올리 두껍지도 않고 아주 가늘지도 않고 한 천을 준비했어요. 원래는 이 캔버스보다는 합판 같은 데다가 이렇게 캔버스를 씌워서 하는 게 훨씬 장욱진 선생님은 선호하셨는데, 왜냐면 이 캔버스는 이제 눌렁눌렁 해가지고 나이핑을 한다거나 그러면 위에 윗면이 고르게 펴지지가 않거든요. 이제 그거를 감안해서 제가 이제 좀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. 자, 한번 시작해 볼까요? 일단은 이제 세러리안 브루하고 그린을 좀 섞어 가지고 기름을 살짝 이렇게 좀 버무려 가지고, 하여튼 이거를 이제 그릴 때 이렇게 버무리는 기법으로 이렇게 동그란 원을 한번 그려보고 있어요. 이 엄청나게 컴파스를 가지고 그릴 필요는 없어요. 왜냐면 원래 선생님들이 컴파스로 이렇게 동그랗게 그리는 거 별로 안 좋아하시기 때문에. 자, 그리고 빨리 바르는 게 중요해요. 왜냐면 이 요즘은, 예전에는 안 그랬는데 예전에 이 트레핀이나 이런데 요새는 자꾸 거기다 퀵 드라이 어떤 물감을 성분을 메디움을 자꾸 섞는 바람에 회사들이 너무 빨리 마르거든요. 이렇게 기름을 많이 쓰게 되면. 그래서 아무튼 빨리 칠해서 일단은 전체를 이 색으로 빨리 칠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렇게 10개 칠하면은, 물론 이제 거기 이 가까이서 보면은 올이 뭐냐면 캔버스가 요철이 있거든요. 오목볼록 그런 요철이 있습니다. 모든 조직이 캔버스 말고도 옷이나 이런 데 보면은 실 오라기가 겹쳐지면서 미세하게 있는 부분도 있지만, 광목이나 이런 캔버스들 보면은 그 코팅을 해도
그 오목볼록한 그 느낌들이 있어요. 이제 그거를 이제 이용하는 건데 지금 이제 일단은 그 이 사이드 면에 그 정리를 좀 이렇게 해준 다음에 약간 뭐 이따가 이제 이 여기에 요 부분이 글로우가 좀 생기게 이제 기법을 해볼 건데 일단은 다 칠해 가고 있어요. 일단은 이렇게 칠한 다음에 어 뭐 이렇게 동그랗지는 않지만 그 뭐 반드시 동그랄 필요는 없어요. 그러니까 그런 거 너무 염두에 두고 하는 건 아닙니다. 물론 이 기법은 그냥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장욱진 선생님이 쓰시던 그 어떤 그 색깔들을 염두에 두지는 않았어요. 그냥 이런 정도의 색을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. 그 원래 똑같이도 할 수 있지만은 뭐 그럴 필요는 없죠. 왜냐면 이 기법은 생각보다 이렇게 좀 천천히 하면은 더 그 균일한 마티리를 내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지만은 뭐 그렇게까지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지금 이제 설명드리기 쉽게 하기 위해 가지고 제가 물감을 10개 펴서 발랐어요. 물감을 두껍게 바를 필요는 없습니다. 왜냐면 두껍게 바르면은 그만큼 그걸 다 벗겨내야 되기 때문에 그 과정이 또 굉장히 한참 걸리거든요. 그 요 기법은 판화하신 분들이 이제 보시면은 금방 아실 수 있는 기법인데 그 애칭을 할 때 그 전체적으로 도포를 해놓고 그거를 이제 좀 닦아낸 다음에 그 볼록볼록한 부분만 닦아질 거예요. 이제 그 오목한 부분은 이제 물감이 남아 있겠죠. 그게 이제 애칭에 이제 그런 기법이 있는데 지금 이것도 이제 그런 기법을 비슷하게 하는 거예요. 그래서 지금 이거를 이제 다 칠해서 이제 적당히 그래도 균일하게는 다 펼쳐줘야 되니까 일단은 한번 펼쳐 보겠습니다. 물감은 다 이제 했고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못 보면은 이렇게 만져 보면은 아직 젖어 있어가지고 기름이지만은 이게 손에 묻거든요. 그러면 저는 이제 기왕 손가락에 묻었으니까 손가락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. 계속 이렇게 이제 그 손가락으로 색을 벗겨내면은 그 지금 이렇게 보면은 이 푸른색 그가 뭉쳐 있는 데도 있고 안 뭉쳐 있는 데도 있고 그렇잖아요. 그거를 이제 손가락으로 이렇게 비비면서 이렇게 하면 좋습니다. 근데 이 청색도 아주 독극물이 들어가 있는 청색이 있기 때문에 손으로 하는 거는 좀 약간 저 반대지만은 이렇게 잠깐 하는 거는 괜찮습니다. 원래 예전에 어떤 그 영국 분은 팔뚝에다가 뭐 징크 화이트 섞어가지고 막 그 팔레트로 사용하시던 분도 계셨어요. 물론 뭐 그 피부가 완전히 뭐 난리가 아니었겠지만은 그런 방법은 좀 무모하고 일단은 제가 이렇게 손가락으로 계속 문질러서 이게 쭉 피고 있는데 생각보다는 굉장히 잘 돼요. 이 뭐 이렇게 하고 나서 이제 금방 지워야 되겠지만은 지금 옆에 그 이 동그란 부분에 그 모서리 같은 데도 지금 백칠을 안 한 상태이기 때문에 거기에 글로우가 생겨요. 이렇게 그런 것도 좀 재밌어지고 그다음에 이제 휴지로 한번 이렇게 또 원래 이렇게 휴지로 문지르는 기법은 톰크스라는 분이 개발한 이 어떤 기술인데 1950년대에 그 미술학교 뭐 선생님이 그 제자들 가리킬 때 이런 기법이 있다 해가지고 가리킨 게 이제 톰크스 기법인데 뭐 이거를 인킹을 벗겨내는 거니까 이제 ing 붙이면 통킹 기법이라고 하겠죠. 통구스의 통자에다가 근데 뭐 예전에 선생님들이 이게 통구스의 기법이다 이런 거 중요시 생각하지는 않았죠. 물론 요즘에 와서 굳이 누가 이 기법을 만들어냈느냐 뭐 이럴 때 뭐 덜어내기 할 때 쓰는 기법 그런 거예요. 일단은 이제 휴지로도 지금은 이제 벌써 말라가고 있기 때문에 박박 문질러도 뭐 다 묻어나지는 않아요. 벌써 이제 말라가고 있기 때문에. 그렇듯이 요새 그 테레핀이나 뭐 이런 거 사면은 자꾸 거기에 뭐 그 뭐 퀵드라이 물질이 많아요. 지금 이 올을 보면은 지금 카메라에 잡힐지는 모르지만은 그 약간 그 하얗게 올들이 보이죠. 속안에 올들이. 저런 올들이 보여야 이제 말하자면은 장옥진 선생님 기법이 되는 거예요. 저 올이 어두운 색일수록 잘 보인다고. 가령 검정색이나 밤색이나 이런 거로 하면은 저 그 화이트 바탕 그 올이 더 잘 보이겠죠. 지금 현재는 제가 10개 하느라고 이 청색을 했기 때문에 저렇게 보이는 거예요.
원래 이 이제 기법이 붓으로도 할 수 있는 거거든요. 붓으로도 할 수 있고 하지만은 일단은 이제 이 면적이 작으니까 제가 손으로 이용해서 해봤고 그 손으로 이렇게 손가락으로 이용해도 되지만 이렇게 휴지로 해도 돼요. 휴지로 막 이렇게 세게 문질러 가지고 뭐 그 지금 이렇게 보면은 이 그 어떤 이런 이걸 아까 제가 톤코스 ton킹 기법이라고 했잖아요. 그렇듯이 이제 이렇게 보면은 지금은 이게 뭐 묻어나는 게 아까보다는 덜하죠. 이게 벌써 이게 말라가고 있어서 그래요. 그래서 요즘 말로는 진짜 잽싸게 하지 않으면은 벌써 이게 말라가지고 저 안 벗겨진다고. 근데 그렇다고 해갖고 이 그 휴지에다가 뭐 테레핀 묻혀서 하면은 잘 벗겨지겠지만 그건 이제 망치는 거죠. 이게 그 너무 드러나면 안 되니까 저 올이 은근하게 드러나야 되거든요. 그러니까 그런 기법을 이용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그 뭐 묻혀낼 때, 그 우리 그 예전에 애칭 같은 거 보면 그 이렇게 스크래치 난데 고기만 물감이 남고 나머지는 다 이렇게 닦아주거든요. 뭐 휴지로도 닦고 갱지로도 닦고 해가지고 이렇게 그 해서 나중에 프레스에다 넣고 찍으면은 그게 이제 말하자면 동파나가 되는 거죠. 목파나는 볼록파나고 동파나는 오목파나예요. 그 오목에 그 물감을 넣어서 고기를 남겨주고 이렇게 하는 기법이죠. 이 지금 캔버스에 이건 프레스로 찍을 게 아니고 캔버스를 이제 남겨서 작품을 할 거기 때문에 이제 그런 기법을 쓴 거예요. 여기까지는 그렇게 크게 어려운 게 없죠. 왜냐면 누구나 따라할 수 있는 기법이고 그 어떤 분위기만 잘 내면은 되는 거니까 그쪽 이 올이 잘 보이게 하고 그다음에 외곽선 주변에 뭐 글로우라든가 이런 거를 이용해 가지고 그 다른 면으로 넘어가는 거 이런 것만 잘 하면 되는 거고 뭐 이렇게 계속해서 뭐 지금 제가 닦아내는데도 이렇게 아주 많이 닦아지지는 않고 있어요. 이거를 많이 닦아낼 필요도 없는 거지만은 이제 그런 요런 기법을 계속해서 이게 이제 그 선생님은 무릎팍 위에다 올려놓고 이렇게 벗겨내는 거라고 이렇게 살살. 그래서 이제 이거를 이제 말하자면 마티에르를 만들어 주는 거죠. 그 풋풋한 마티에르를 만들어 주는 거예요. 그러니까 인상파 미술에서 막 두껍게 칠하는 거하고는 정반대적인 기법이죠. 이런 기법으로 해서 저도 이제 1989년도에 작업을 해서 1999년이죠. 2000년도에 적이라는 시리즈로 오방색 시리즈를 이렇게 뭐 추상식으로 한번 해본 적도 있는데 이 기법은 해보면 해볼수록 재밌는 게 뭐냐면 이렇게 좀 우리 동양하고 맞는 기법이에요. 이렇게 자꾸 벗겨내니까 그 이 음적으로 이렇게 마치 스며드는 그거를 갖다가 또 이렇게 생각해 가면서 벗겨내니까 아주 재미난 기법이 되죠. 저 같은 경우에 이렇게 붓으로 닦아냈거든요. 계속. 붓으로 계속 닦아내면은 넓은 면을 거의 200호 가까이 되는 면도 제가 이렇게 닦아내 본 적이 있거든요. 그 전체적으로 다 파란색으로 칠한 다음에 이거 띄어졌어요. 그렇게 해서 이제 하는 방법도 있는데 그렇게 해서 전시를 했었어요. 2000년도에 적 시리즈라고 해서 했었는데 뭐 그 약간 미니멀 톤이니까 사람들이 굉장히 그 좋아하죠. 근데 이제 장욱진 선생님은 이제 구상이니까 이미지가 나와야 된단 말이에요. 그래서 이 원래는 뭐 백칠을 해서 이렇게 외곽선까지 다 해서 하면은 더 많은 면적을 이 어떤 명암 차이를 내주면서 할 수도 있겠지만은 지금 현재는 이제 제가 이제 설명드리기 쉽게 뭐 하기 위해서 요 동그란 원을 하나 만들어서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. 지금 뭐 요 타이밍 정도면은 이제 뭐 잘 나온 거예요. 요 정도면은 그 올이 살짝 살짝 보이면서 굉장히 예쁘게 나온 거예요. 이제 요 다음은 이제 그 옆에다가 장욱재 선생님이 까치 많이 그리셨잖아요. 그 까치라든가 이런 걸 하나 그 속에다가 그려보겠습니다. 뭐 까치야 뭐 그 너무 단순화시킨 그 형태로 쓰셨기 때문에 뭐 그리기가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. 뭐 선생님 기법이 늘 이렇게 단순하게 이렇게 하시는 기법을 썼기 때문에 지금 이 보면은 이 약간 검은색으로 칠했는데 저게 지금 너무 검고 맛이 없단 말이에요. 그럴 때 이제 아까 말씀드린 그 톤쿠스의 톤킹 기법을 쓰면은 저 검은색을 좀 약간
좀 빨아내 보면은 은은한 그 어떤 까치 한 마리가 들어가게 되죠. 저기다 이제 더 진하게 할지 안 진하게 할지는 조금 더 생각을 해가면서 하면 돼요. 거기다 뭐 눈을 찍어 준다거나 뭐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고. 지금 가까이서 이게 보일지 모르지만 지금은 너무 흐려졌죠. 근데 거의 그 장욱진 선생님의 기법은 거의 나왔어요. 뭐 형태야 제가 똑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까 이제 까치도 제가 이제 임의적으로 했고, 그다음에 집을 한번 그려볼까요? 뭐 집도 그릴 수 있고 뭐 여러 가지 그 선생님은 이야기거리를 많이 넣으니까 그 뭐 정자를 그리든지 뭐 집을 그려가지고 거기에 이제 뭐 하나 사람이 한 사람이 들어있든가 뭐 그런 거 많이 그리셨잖아요. 그러면 대충 이제 사람을 한번 그려보겠습니다. 뭐 이렇게 그려서 마찬가지로 이 그 지금 현재는 맛이 없으니까 다시 아까 통킹 기법으로 이렇게 해서 물감을 찍어내면은 좀 흐려졌죠. 흐려지면서 거기에 마테리가 살짝 나타나죠. 여기 요렇게 해서 계속 만드시는 거예요. 그러면 여기에 다른 거 뭐 강아지를 한 마리 그려볼까요? 뭐 강아지를 그린다거나 뭐 강아지도 뭐 단순하게 그리셨기 때문에 크게 어렵지는 않아요. 뭐 그런 거는 이 선생님만의 그 독특한 어떤 터치의 그 어떤 내공이 있으시기 때문에 뭐 이렇게 뭐 강아지를 그려서 또 그 강아지도 좀 이따 이제 그 통킹 기법으로 해가지고 또 이렇게 맛을 낼 수도 있고, 그다음에 해와 달을 많이 그리셨단 말이에요. 그러면 뭐 여기에 해든 뭐 색깔은 그냥 일단 검은색으로 할게요. 다시 휴지로 한번 눌러서 그 기름기를 없애주고 마테리얼을 장욱진 선생님 식으로 한번 내보고, 그 다음에 저 해도 슬쩍 묻혀서 해주고, 그럼 벌써 이야기거리가 많이 진행이 됐잖아요. 강아지도 있고 이 까치도 있고 집도 있고 집안에 사람도 한 사람 있고 뭐 검은 태양이지만 태양도 있고 이런 식으로 자꾸 표현을 하는 거예요. 그리고 이 까치도 아 내가 조금 더 진하게 하고 싶어. 그럼 아까보다 그 위에서 덧칠을 한 다음에 그 톰쿠스의 통킹 기법을 이용해 가지고 또 그거를 살짝 또 이렇게 좀 그 더 진하게, 그러니까 이게 누르는 거를 갖다 조금만 누르면 더 진해질 거 아니에요? 뭐 이렇게 해서 일단은 지금 너무 맛이 없으니까 또 다시 좀 맛을 좀 내주고 살짝만 벗겨내면은 아까보다는 훨씬 더 진한 까치를 얻을 수 있는 거죠. 이렇게 자꾸 이제 그 어떤 마티에르 속에 있는 하얀 올이 보이게끔 계속해서 이렇게 만들어주고 하는 이런 작업이 전체적으로 그대로 조화스럽게 이렇게 가야지 이제 맛이 있는 거죠. 이게 뭐 어렵지는 않지만은 그래도 이 맺고 끊는 거 그런 건 필요하고요. 또 여기다 이렇게 뭐 나무를 하나 그려주고 뭐 나무 이야기거리가 많으신 분이라 나무도 그려주고 뭐 새도 그려주고 뭐 그런 거를 이제 하면서 이렇게 이제 작업을 해 나가는 거예요. 이것도 통킹 기법으로 좀 약간 부드럽게 찍어내주고, 자 이러면 벌써 이, 이 짧은 시간 내에 어떤 그 마티에르에 대해 가지고 그 여러 가지 그 맛을 내주고 있잖아요. 자, 이제 이거는 한번 없애보겠습니다. 뭐 없애기도 하고, 뭐 이거 없앨 수 있는 방법이 너무 쉽기 때문에 원래 기름이 아직은 완전히 마른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얼마든지 수정이 가능하고 또 저거를 또 다른 그 어떤 이미지를 또 넣을 수가 있죠. 이렇게 휴지를 쓸 때는 이렇게 오염된 휴지를 쓰면 안 돼요. 항상 깨끗한 휴지로 딱딱 찍어낸다거나 해서 이미지를 뭐 저기다가 뭐 다른 이미지를 넣는다거나 아니면 배경색에 그 외곽선으로 이렇게 갈 때 뭐 그쪽에 뭐, 뭐 약간 노이즈식으로 노이즈를 준다거나 뭐 이런 방법도 있겠고, 그러면 이제 외곽선을 한번 더 어둡게 한번 칠해 보면은 얼마든지 그런 그 턴코스 기법이나 이렇게 그런 기법으로 지금 현재는 뭐 발임 기법일 들어가도 되는데 쓸 필요는 없어요. 발임 기법도 뭐 사실 우리 그 서양화하는 사람들이 발임 기법 이런 거 안 따지거든요. 이름도 잘 뭐 그런 게 중요한 것도 아니고. 그런데
이렇게 해서 이제 외곽선의 어떤 그 형태를 슬쩍슬쩍 남겨주면서 그 어떤 그 맛을 또 줄 수도 있는 거고, 이 뭐 잘 닦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그 조절을 해서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. 근데 이런 거를 갖다 이제 그 무릎팍 위에 올려놓고 살살 이제 손 보시고 마음에 들 때까지 계속 만드시는 분이 바로 장욱진 선생님 기법이에요. 그 크게 어렵지는 않지만은 그래도 신경을 많이 써야 되는 게, 이렇게 단순한 그림일수록 그 나타나는 게 단순하기 때문에 또 그만큼 또 거기에 고난도의 그 어떤 그 이 캐릭터적인 그런 느낌의 새라든가 뭐 이런 게 딱딱 맞아떨어져야지, 이런 것도 뭐 어설피 그려놓으면은 또 꼴불견이거든요. 그래서 그런 거는 연습을 많이 해야 되는 거고, 또 한 세월을 진짜 거의 뭐 2, 30년간을 계속 그걸 연구하고 수묵도 하고 필력을 늘리고 해서 했던 결과물이기 때문에, 이게 그림이 내용이 약간 좀 쉽다고 해갖고 이게 쉬운 그림이 아니에요. 이게 내공이 필요한 그림이기 때문에 그 오랫동안 그런 붓을 만져봐야 되고, 그다음에 이 물감도 계속 써보면서 그 맛을 내주고 뭐 이런 게 반복적으로 해 보신 분만이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, 지금은 제가 기법을 말씀드린 거고, 이 기법을 응용해 가지고 이제 여러분들이 나중에 좋은 작업을 하실 수 있게끔 그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린 거예요. 오늘 강의는 한 20분 분량으로 제가 만들려고 하는데 20분이 이제 지나갔어요, 벌써. 그래서 이제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